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겸 영우 DSP고요. 영우 DSP에 관련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영우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 중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장비를 계약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죠. 근데 영우 DSP는 장비주로서 이런 전방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어떤 매출액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IT OLED 시대가 도래를 했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일단은 영호 DSP가 어떤 장비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영호 DSP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동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BOE도 있죠, 해외에는. 그래서 이런 영호 DSP의 주요 제품을 보게 되면은 OLED 셀 검사, OLED 패널 검사, OLED 화질 보정을 해주는 ICP, AVI, POC, 뭐 LCD 모듈 검사를 해주는 AMT, 프로브 유닛인 이런 것들과 이제 웨이퍼, 다이싱이 이제 WLS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뭐 OLED 셀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증착 공정의 품질을 높이게 해주는 장비일 거고, 이제 AVI 같은 경우는 어떤 리지드나 플렉시블 OLED 패널에 대해서 어떤 불량이 있는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검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AMT 같은 경우는 LCD에 쓰이긴 하는 거긴 한데 OLED 중소형에서도 가능하고요. 결국 이제 OLED 중소형에 대한 화질 검사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POC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OLED 화질 보정에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장비들이 결국에 잘 되게 되려면 OLED의 앞으로 이제 전망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이제 OLED에 관련된 뭐 TV나 모바일이나 뭐 PC 같은 게 어느 정도 상승해 줬지만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조금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23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침체가 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IT OLED 시발점을 알리는 이제 애플의 OLED 아이패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시리즈에도 애플이 지속적으로 OLED를 탑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이제 애플 말고도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해외 기업으로는 BOE와 COSOT도 현재 OLED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이후에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OLED TV나 이제 모바일 PC 같은 경우는 30년도까지 연평균 10%와 각각 5%, 34%가 증가한다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호 DSP 같이 OLED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가 이제 전방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호 DSP의 이제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제 OLED 8.6세대 OLED 라인을 위해서 26년까지 이제 4.1조 원에 달하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한번 투자를 했고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를 했었고 24년도 올해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설비 투자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에 발맞춰서 영호 DSP의 이슈를 보게 되면은 각각 이제 22년도, 23년도, 24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이 굉장히 이제 많이 계약을 했었다. 22년도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검사 장비를 공급을 했었고, 이제 22년도에 공급했던 것들은 이제 그 OLED 셀과 모듈, 뭐 패널,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장비를 공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32억 원 규모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을 했었고, 올해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동강과 98.7억 원에 대한 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 이 98.7억 원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해 매출액 대비 이제 19.93% 거의 20%에 달하는 규모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비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런 시설 설비 OLED 시설 설비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다시 한번 장비를 계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어질까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영호 DSP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지속적으로 쭉 하락을 하다가 저점인 785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다가 이제 한 1200원 라인을 1100원, 1150원 정도에서 이제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 현재 부근이 이제 장기 이평선 중 하나인 이제 240평선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평선이 현재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승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반등이 왔고 그 반등이 오면서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상승을 했지만 단기 이평선들이 상승을 하고 60평선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60평선과 120평선에 골든 크로스 났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도 우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얘가 여기서 눌리고 있지만 이런 천원 부분이나 어떤 950원 라인들을 잘 지켜주면은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이 단기적인 이제 지지 부분이 될 수 있으니 잘 지켜주면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반등이 왔을 때 엄청 뭐 1,500원, 1,300원 이런 것까지는 하긴 살짝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단기 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의 추세를 잘 지켜주면서 이런 1,000원과 이런 950원 부분들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와주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950원과 한 900원 라인들을 이제 이탈했을 경우에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가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장기 추세는 아직까지 하방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눌림은 급격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DSP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을 통해서 지난해 20%에 대한 계약 규모를 체결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영어 DSP가 장비주로서 또 한 번의 공급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다시 주가가 한번 살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호 DSP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사항도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니 영호 DS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